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3년 전에 나온 책이라면서요? 예, 이번에 개정판이 나온 거고요. 어디 좀 많이 달라졌나요? 3년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이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달러 투자한다고 하면 환전 수수료가 얼마인데 무슨 이걸로 투자를 해 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인터넷 은행 같은 데서 환전 수수료가 아예 무료인 곳도 생겨났어요. 수수료 없이도 이제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러 투자를 하게 됐고요. 네.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달러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대표님이 달러 투자가 세상에서 가장 쉽고 안전하고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주식 투자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일반 투자자가 이 전문 투자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나 뭐 여건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예측이 힘들고 나도 예측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평한 거잖아요. 네네. 예, 서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몰라서 투자하기가 힘들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누가 뭐 시세를 갖다가 뭐 일부러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건 공평한 게임이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똑같이 모르는 건 다 평등하다. 그렇죠. 다 똑같이 모른다. 거의 뭐 사실 미국 대통령 빼고.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좀 변동성은 생깁니다만 방향까지 돌리기는 사실은 또 쉽지는 않고요.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전쟁이 일어나면 환율이 치솟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떨어져요. 그럼 이제 전문가들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후행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렇죠.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달러 투자를 한 지 거의 뭐 한 8년, 9년 이렇게 돼 왔는데 전문가들의 말이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뭔가 예측하려고는 잘 안 하시는 거고요. 그게 잘 되지도 않고. 예. 달러라는 게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통화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안전자산이긴 합니다만 이게 뭔가 절대적으로 우상향 하는 자산은 또 아니잖아요. 변동성도 그렇죠.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달러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먼저 좀 필터링을 좀 해주시겠어요? 투자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산 증식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자산을 사놓고 뭐 10년 후에 팔면 뭐 그게 뭐 10배, 20배 올라가는 그런 식의 투자도 있고 시세 또 차익.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건물을 샀는데 그게 10년 후에는 오를 거다라는 판단으로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의 방법이 있어요. 건물로 따지면 월세를 받는 그런 형태의 수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닫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산 증식용으로 사놓고 바이앤홀드라고 하죠. 오래 기다리는 이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냥 그 수익이 모아지다 보면 월세처럼 그 매일매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1,300원에서 1,400원, 1,500원, 1,600원 뭐 이렇게 계속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경제 메커니즘으로 봐서도 그게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표님한테 환율을 어떻게 보시느냐 전망해 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이제 최근에는 뭐 중동이나 이런 지정학적인 우려들이 높아지면 달러가 강세로 갈 확률은 높아지지 않아요? 강세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네. 미리 달러를 이제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최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하고 이란 간에 네. 그 전에 달러를 사놓고 기다리면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대량으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전쟁이 난 이후에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 다음에 내가 뭔가 행동을 하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환율 예측이 신의 영역에 있으니까 말 그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하는 투자가 여기에 적합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환율이 오르면은 그때는 팔아야 될 타이밍이고요. 환율이 내리면 그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요. 예, 그래서 뭔가를 예측하고 미리 행동하지 말고 그냥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사고 환율이 올랐을 때는 파는 이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투자를 해야지 달러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죠.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거예요. 예. 떨어질 때 사고 오르면 판다. 좀 막연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 어떤 적정 지점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선을 1,300원, 1,400원에 그어놓는 거는 아닐 테고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제가 예. 환율이 좀 안정적인 구간에 있었을 때는 올타임 차트를 보면은 환율이 IMF 때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한 1,700원 수준, 3조 호황 시대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그때는 뭐 한 700원 수준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 값을 보면은 1,200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달러 투자하실 분은 1,200원 아래에서 달러 투자를 시작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네. 그때 다 몰빵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하면 안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뉴 노멀의 시대가 네. 와가지고 지금은 뭐 1,300원, 1,4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제시하는 거는 52주 가격을 보고 그 중간에 있는 수준의 아래 지금으로 봐서는 한 1,3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1,400원 아래 정도에서 달러 투자를 시작하면 그나마 조금 안전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투자를 하거든요. 1,400원 아래로 갔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달러에 몰빵해라 이게 아니고 1,400원이 딱 되는 순간 내 자산에 뭐 예를 들면 20분의 1 정도를 투자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5원 정도 더 떨어져요. 또 20분의 1만큼 이런 식으로 한 5% 정도가 되겠네요. 5%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다가 올랐을 때는 그걸 또 이제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투자법으로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하는 달러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균 회귀 관점에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 뭐 DCA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달러 투자를 적립식으로 모으는 것처럼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는 치우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회귀한다 해서 52주 평균에서 벗어날 때를 어떻게 보면 매매의 타이밍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분할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또 나눠서 예. 리스크 관리도 또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포인트 점으로는 딱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투자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팔고 뭐 모레도 팔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 가격과 상관없이 해도 돼요. 예. 왜냐면은 뭐 흔히 이제 물린다라고 하잖아요. 예, 물리더라도 저는 이제 그걸 탈출할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격을 보지 않고 투자도 가능한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식은 52주 신고가와 신저가의 중간 정도 부분부터 달러 투자를 시작하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막 1,400원대 후반, 1,500원 간다라고 하면서 막 올라갈 때 예, 싸게 못 사놨던 사람들 입장에서 또 조바심 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주식 쪽이나 부동산에도 포모 현상이 많기는 합니다만 예. 달러도 그때 막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예. 반대로 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소에 달러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미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을 때니까. 저도 이번 전쟁 일어나기 전에 좀 상당히 높은 가격에 달러를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계속 하니까 분할 매수해 놓았던 물량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전쟁이 일어날 걸 미리 알지도 못했을 거고 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환율이 치솟을 것도 알지 못했죠. 미리 제가 분할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 매도에 열매도 얻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어떤 굳은 결심을 갖고 오늘부터 달러 투자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아요. 하루에 소액으로 100달러씩만 사겠다, 10달러씩만 사겠다 계속 매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환율이 올랐다 싶으면은 팔고 이거를 계속하는 방법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달러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또 알아둬야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장 기본적인 거 용어 몇 가지만 좀 추려주세요. 달러 투자할 때 네. 많은 분들 제가 달러를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환전 수수료 비싸던데 환전 수수료 빼고 나면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준 환율하고 적용 환율이라는 개념을 아시면은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실 거예요. 네. 기준 환율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뉴스나 이런데 봤을 때 아니면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환율을 검색하면 예를 들면 뭐 1,45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건 이제 기준 환율이에요. 근데 그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수수료가 붙어서 살 때는 기준
기준 환율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비싸고. 사게 되고요. 팔 때는 반대로 기준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내가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 주는 곳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환율이 곧 적용 환율이 됐어요. 이 적용 환율이라는 거는 기준 환율에 이 수수료를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거나 해가지고 살 때 팔 때의 가격을 적용시킨 게 이제 적용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수수료가 있는 은행에서 달러를 환전을 하시면은 네. 기준 환율은 1,450원인데 적용 환율은 1,452원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은행 같은 게 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 환율이 곧 적용 환율이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에서 그냥 기준 환율과 적용 환율이 똑같은 데서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도 없고 좋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제 함정이 있거든요. 예. 어떤 함정이냐면은 기준 환율이 곧 적용 환율인 곳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환율이 일반 은행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얘네들은 좀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 높은 게 은행에 유리할 때는 기준 환율을 아예 높여버려요. 그 기준 환율이라는 게 서울 외환시장 거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달라요, 은행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은행에서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하는 게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 은행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 환율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적용 환율이 중요하다라고 세상에 보시면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한 푼이라도 그 수수료 싼 곳에 가서 환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서 수수료가 있으나 기준 환율이 낮은 곳에서 사는 게 기준 환율과 적용 환율이 같아서 수수료가 없는 곳에서 살 때보다 더 싼 경우도 있고 팔 때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수수료 차이가 어떻게 자주 변합니까? 많을 때는 제가 많이 이 차이가 있었을 때는 한 3, 4원, 5, 6원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평소에는 한 1, 2원 정도는 항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팔 때 어디에서 하는 게 유리한지, 살 때 어디에서 하는 게 유리한지를 계속 비교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죠. 근데 그 웬만한 은행 내에서 거래를 할 때는 그 은행에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5군데를 내가 수수료를 비교하면서 달러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통장이 5개 있어야 됩니까? 은행별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요. 책에는 담아놓긴 했는데 한 2개 정도 은행 정도면 충분해요. 수수료가 있는 은행, 수수료가 없는 은행 두 가지가 있는데 이 2개 정도만 비교를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수수료가 좀 저렴했던 상대적인 그 인터넷 은행이나 이런 걸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테고. 왜 오프라인에서도 요즘에 환전상들 있지 않습니까? 예, 환전소. 예전에는 그 명동에 좀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었고 여의도에도 환전소가 생겼더라고요. 오프라인에. 그래요? 1층의 매장에. 그런데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때 달라요. 환전소가 은행보다 더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 수 있을 때도 생겨요. 그 타이밍을 좀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손품, 발품 팔아봐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악의 환전은 공항이라는 거. 이건 변하지 않죠. 공항이 제일 비싸죠. 그것도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 게 그래요? 공항에서 환전을 하더라도 미리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고 수령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런 괜찮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인터넷 환전이나 비슷한 거죠. 예, 맞습니다. 산 꼭대기로 갈수록 물값도 비싸지듯이 맞습니다. 공항 가까이 갈수록 또 비싸지기도 예, 하고요. 증권사에서 내놓는 그 금융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외화 RP라는 거? 이것도 좀 많이 활용들을 하시나요? 제가 이제 달러 투자를 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분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환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이제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패자부활전이라고 해서 책에다가는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 달러를 가만히 놔두면 그냥 평가 손실 상황에 처해 있고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뭐 달그로 치면 알을 낳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RP나 아니면 외화 예금 정기 예금 같은 데 넣어 놓으면 환율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자율이 정기 예금이 뭐 하루짜리 이틀짜리도 있고요. 뭐 6개월, 뭐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그 이자율이 조금 높아요. 되게 이제 짧은 채권인데. 인터넷 은행에 달러 예금 하루짜리 하는 거하고 RP 하루짜리 하는 거하고 RP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요 RP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그냥 뭐 매일매일 이자를 주는 그런 그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아주 짧은 환매 조건부 채권, 뭐 금융사가 됐든 어떤 기관이 내가 되사갈 테니까 내 채권을
사가시오 이렇게 발행을 했던 건데 예. 그거를 단기간 담는다라는 거고 요즘에는 왜 증권사 계좌에서 CMA형이나 이런 거로 가입을 할 때 예. 그냥 예수금으로 있는 거 자동으로 RP 매매가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달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게 있으면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달러를 그냥 놀게 하느니 그렇죠. 기다리는 동안 이자 일하도록.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좀 더 공격적으로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을 사기도 했었고요. 달러로. 예, 달러로 이제 GLD 같은 ETF를 사면 예. 물려 있는 달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S&P에다가 ETF에다 투자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배당주가 있잖아요, 미국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리얼티 인컴 같은 걸 좀 좋아했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뭐 5%가 넘으니까 그런 걸 넣어놓고 계속 기다리다가 배당을 뭐 매월 주는 데도 많잖아요. 미국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받다가 환율이 오르면은 그때 팔아서 투자 수익도 얻고 또 환차익도 얻고 이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달러 투자로 시세 차익만 노리는 건 아니지만 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고 그게 안 될 때는 달러 자산을 보유해서 달러 자산이 올라가는 것도 누리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전략을 다양하게 쓰시는 거네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책에다도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안전한 투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환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환전이 달러를 원화를 달러를 매수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환전이죠, 그게. 사실은 이게 투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투자를 하기 이전에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안전할 수밖에 없죠. 예, 이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미국 주식 투자하기 이전에 달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해서 달러로 수익을 얻고 그러다가 도저히 얘는 이제 탈출하기 힘든 어떤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물려버린 달러가 있다면 그걸로 애초에 이제 하려고 했던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달러를 가지고 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달러 자산도 자산 나름이기 때문에 아주 간혹 서학개미 분들 중에서는 나스닥 동전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2배 레버리지, 그렇죠. 인버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홍콩까지 가서 봐 이제 3배 레버리지 찾으시고 예. 이런 분들. 그건 이제 목적이 아예 또 다른 거니까요. 예. 요즘에 보면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해외 투자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잘 못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당국에서 예. 환율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자제하라라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하던 증권사들도 그 이벤트 다 접어버렸고. 예, 좀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박 대표님도 어디가 더 나은 프로모션을 제공을 하나 아니면 수수료가 더 싼가 봐. 은행하고 증권사 업권별로도 좀 어떻게 비교를 좀 하세요? 당연히 은행하고 증권사랑 비교하면 증권사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찰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현찰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죠.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기준 환율에서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붙일지가 이제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격차 차이 이런 거죠. 예. 그 기준 환율의 스프레드를 현찰 기준으로 매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속기 쉬우신 부분 제가 팁으로 드리면 은행에서 우리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95% 해줘요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건 이제 현찰 달러 기준이라면 현찰 스프레드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수료에서 뭐 95%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증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전신환이라는 걸 다루거든요. 네. 전신환은 스프레드가 또 낮아요. 아하. 낮은 거에서 90%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더 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은행과 어떤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100% 환율 우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기준 환율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맞아요. 기준 환율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다가 팔 때 살 때 적용 환율이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살 때의 기준 환율과 팔 때의 기준 환율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분리를 시켜가지고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 환율도 기준 환율 나름이고 스프레드도 스프레드 나름이고 예, 맞습니다. 우리는 95% 우대해드립니다. 80% 우대해드립니다. 그 숫자에 속으면 안 되고 결국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수수료가 몇 원이냐
예. 이거 봐야 되는 거네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백화점에 가면 우리 90% 할인해 드려요 했는데 어떤 가방을 그 가방이 1,000만 원짜리면 90% 할인을 하더라도 1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가게에는 우리 50%만 할인해 드려요 했는데 그 가방이 100만 원짜리라면 50만 원의 할인 네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5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게요. 이거 초보자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하나하나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 예. 꼼꼼하게.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달러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박성현 대표의 책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님 회사 이름에도 그 스플릿이 들어가잖아요. 예. 나누신다라는 거. 예. 세븐 스플릿. 7가지에 쪼개는 방법입니까? 7번을 나누어서 사고 나누어서 판다라는 개념인데 네. 이게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제가 한 7번 정도만 분할 매수하고 왜냐하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방이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의 가치라면 0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돈 간의 교환 비율이라서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나라가 망할지언 그러니까 예, IMF 미국이 때도 그렇게 망하면 나갔으니까. 미국이 네네네. 망하면 영원이 되겠죠. 네. 그리고 IMF처럼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의 상황이 되더라도 막 10,000원, 20,000원 가지는 않았잖아요. 네. 한 1,700원, 1,800원 네. 요 정도에서 멈췄잖아요. 그래서 상방도 닫혀 있지만 하방도 닫혀 있거든요. 달러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세븐 스플릿이 아니라 세븐 헌드레드 스플릿을 해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방이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지금 많이 올랐지만 만약에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예, 이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한정 매수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환율은 이제 계속 움직이는 폭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7번까지만 나누어 사고 그다음에 더 하락을 하면 이제 분할 매수를 멈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고 7이라는 숫자를 그냥 넣은 거고 그냥 나눠 사고 나눠 파는 투자 방법의 명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예측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다 예, 라고 예. 이야기해 주신 것도 그렇고 예측 자체가 어려우니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판다라는 거고 여기에도 그럼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이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주면 좋죠. 그러면 수익을 계속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원의 하방으로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한쪽으로만.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이제 넘버링까지 하는데 넘버 1이 1,400원에 달러를 사고 넘버 2가 1,300원에 사고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사다가 환율이 한 1,000원으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0원에 샀던 걸 1,100원이 되면 팔고 여기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요. 확정 수익들을. 네. 그런데 앞에 한 5번 산 거는 물려 있잖아요. 이미. 예. 이건 평가 손실 상태라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평가 손실을 견뎌내기를 어려워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평가 손실을 견뎌내기 위한 방법, 이 투자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확정 수익에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손절매를 하지 않아야 돼요. 손절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 예. 물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달러 자산을 사라.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손절매를 안 하려면은 반드시 수행 함께 따라야 되는 게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거든요.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달러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매 할 바에는 달러 자산을 사고 예. 근데 손절매를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니 예. 레버리지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예. 왜 달러도 요즘에 뭐 ETF, ETN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예. 특히 이제 FX 예. 마진 거래 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게 마음만 먹으면은 엄청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이게 외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뭐 10배, 100배도 가능하죠. 예. 주변에서 요즘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신가요? 제가 이 책에도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달러 투자가 그렇게 ETF
뭐 네. 달러 원달러 환율을 추종하는 ETF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안 해봐서 네,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그런 것들하고 두 번째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FX 마진 거래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투자 원칙에 어긋나게 되거든요. 일단 레버리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손절매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청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원칙에 따라서 손절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추종 ETF 같은 걸 샀을 경우에 네. 이건 숫자로 이루어진 파생 상품인 거잖아요. 네.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물렸을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사고 파는 것밖에. 예. 근데 이제 제가 달러 투자를 현금 달러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제 좋은 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패자부활전이라고. 이게 수단이니까. 예. 내가 이 물린 달러를 RP나 아니면 뭐 외화 예금에 가입해 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GLD 같은 금도 사가지고 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평가 손실을 참아내려면 이렇게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들어와야지 이제 그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환율이 이제 계속 내가 1,400원에 매수를 시작했는데 1,000원이 됐어요. 거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횡보라고 하죠. 네. 네, 횡보 상황이 오면 이 사람들이 평가 손실을 확정 손실로 바꾸고 팔아버리죠. 예, 투자를 이제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대표적인 투자의 방법인 거죠. 그렇죠. 항상 투자라는 게 내가 원하는 그림만 그려지진 않으니까 예, 예. 그 반대편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물려도 대안을 활용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달러라면 그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ETF나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코인 쪽은 거의 레버리지를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달러 통화를 대체하는 걸로 이제 나왔었으나 예. 그거는 레버리지가 너무 많고 물렸을 때 답이 안 나오고 그 코인으로 뭐 살 수 있는 자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죠. 개념이. 예, 예. 그러면 아까 달러를 살 때도 타이밍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팔 때는 어떻습니까? 팔 때도 자기만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초보 투자자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5원 정도 하락했을 때마다 매수를 하시고요. 예, 한 5원 정도 수익이 나면 이건 이제 적용 환율 기준이에요.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실질적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를 다 뺀 아니면 수수료가 없는 곳을 이용해 가지고 적용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5원 정도의 환차익이 났을 때 팔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은 한 1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5천 원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져요. 예, 환차익이 한번 매매. 5원이니까 예. 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환율이 높으면은 좀 적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5천 원보다 더 적은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5천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5천 원을 버는 투자야? 되게 이제 작아 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5천 원이 한 번의 수익이 아닌 거죠. 하루에도 뭐 10번의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5번의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이런 5천 원의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혹시 자동으로 하십니까? 저는 이거 이제 왜냐면 사람이 그 보고 7번 나누어서 사고 7번 나누어서 팔고 하는 거는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 예, 하시는 예. 분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은 만약에 수동으로 하더라도 네. 자동으로 하기는 해요. 수동으로 하더라도 이걸 계속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게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1,400원인데 1,400원에 샀어요. 그다음에 한 5원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마음만 먹어요. 그리고 나서 뭐 저녁에 한 번, 뭐 일어났을 때 한 번 정도 봐요. 근데 그때 내가 원했던 그 가격에 도달했으면 사는 거고요. 아니면 수익이면 팔면 되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지 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를 제가 최근에는 자동화를 시켰어요. 저도 이제 그게 귀찮아가지고 자동화를 시켜서 그냥 이렇게 명령을 해놓는 거예요. 시스템에다가 5원씩 하락할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해. 그리고 5원의 환차익이 생기면 매도를 해. 뭐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짜놓으면은 자동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해요. 그래서 나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오늘 얼마를 벌었나. 마치 이제 바다에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는 거는 네. 적극적으로 고기가 잡혔을 때 이렇게 낚는 방법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방법은 투망을
예, 던져놓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물고기가 그 안에 예, 들어오기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요즘에는 왜 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AI로 코딩을 해가지고 HTS나 이런 데 이제 붙여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아마 적립식 매수 이런 걸 또 제공하는 금융사들도 좀 있는 예, 걸로 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라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예, 예.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내서 내가 맞추려고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예. 만약에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점에서 좀 물렸을 때는 예, 예. 아예 그냥 달러 자산 이제 매입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예, 예. 손실이 났을 때 혹은 이게 바로 잡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세븐 스플릿이라고 했잖아요. 네. 스플릿을 했어요. 내가 이제 나누어 사긴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빨리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00원에 출발을 해서 계속 나누어 샀는데 지금 환율이 한 1,000원 근처인 거예요. 잘못 나누어 산 거죠. 예, 너무 빨리 시작을 한 거죠. 아니면은 5원 떨어질 때마다 샀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3원 떨어질 때마다 사는 바람에 너무 많은 금액이 물려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리스플릿이라는 게 가능하다. 리스플릿 다시 나눈다고요? 예. 100만 원어치를 1,400원에 사고 1,300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 두 번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그 1,400원하고 1,300원 사이에 등락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건 이제 거래 회전율이 많아져야지 이제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예. 너무 이제 간격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50만 원씩 4번 산 걸로 나누는 거죠. 예.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내 매수 평단가는 4개가 다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두 번에 200만 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두 번 나누어 사서 200만 원어치를 산 거나 50만 원씩 4번을 나누어 사서 200만 원어치를 산 거나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각각의 평단가는 달라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플릿을 해가지고 계속 거래 회전을 시키는 방법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리스플릿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코인류는 아니고 예. 다른 코인류는 이제 좀 활용할 방법이라든지 물렸을 때 이제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 스테이블 코인도 투자를 하신다면서요? 예. 지난 방송에서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벌써 한 15년 됐네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 돼버렸거든요. 어떻게요? 한 3개월 정도 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때문이거든요. 제가 달러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하고 비슷한 움직임에 그 자체가 달러니까 네. 또 이제 지니어스법 같은 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나 서클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안전해졌어요. 예전에는 패깅이라고 하죠. 달러와의 1대1 가치가 깨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많이 완화됐어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는 다르게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은행이나 인터넷 은행 같은 데서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 제약이 있어요. 새벽이나 주말에는 거래가 좀 제한되거나 힘들어요. 장이 안 열릴 때. 예.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를 하니까 똑같은 달러인데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주고받는 개념이니까요. 예. 그게 이제 뭐의 장점이냐면 저는 계속 거래 회전율을 일으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환율이 일방향으로 올라가거나 일방향으로 떨어지는 건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게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기계에다 그냥 넣어놓으면 365일 24시간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투자 대용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반이 된 이더리움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자산군이 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 코인 같은 거에도 이제 많은 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다 없다 논의가 많이 되고는 있는데 예. 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개념에 그 차이는 없습니까? 수수료가 오히려 싸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투자를 한 어떤 그 계기가 됐던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준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수수료가 있어도 불리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은행으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보통 환전 수수료들을 최대로 받으면 수수료율이 0.05% 정도예요. 그러니까 살 때 0.05% 정도를 줘야 되고
팔 때도 0.05% 정도를 줘야 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하면은 최대 0.04%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예, 일단은 뭐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가 무료인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걸 또 활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거래한 만큼 어떤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리워드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수료가 0.02% 정도까지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 현금으로 전신환 같은 걸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환전 수수료가 더 낮은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에 스테이블한 거냐? 사실은 이제 달러 가치에 예, 예. 연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러면은 달러로 투자하는 거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하는 거나 장점은 아까 그 거래 시간이라든지 거래 시간, 환전 수수료. 수수료와 거래 시간 측면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달러 방식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방식 더 선호하세요? 비중도 많이 갖고 계세요? 사실 이게 규제에서 예. 이 달러라는 자산은 약간 이제 정책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이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낮추는 이벤트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갈까봐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오를까봐. 예.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까지 그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제 자동 거래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달러를 은행 증권사하고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제가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베타로 한번 오픈을 해봤어요. 예. 근데 잘 안 움직여요. 예.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가상자산 거래소하고 이제 그 제휴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사고 팔 수 있게끔 해놨는데 너무나도 잘 작동하는 거예요. 매매를 자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시간도 네네. 많고 또 이제 제약도 없다 보니까 되게 이제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둘 다 하기는 해요. 달러 현금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거래량이라고 해야겠죠. 예, 거래량은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투자하는 모든 것들은 제 블로그에 이제 공개를 해놓거든요. 네네. 제가 지난 12월에 물론 스테이블 코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더해지긴 했지만 한 달에 1,000억 원 정도를 거래를 해가지고 회전. 1,000억 원 정도의 회전을 시키면 어떤 카드 같은 걸 주더라고요. VIP 카드를. 거기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쓸 수 있는 포인트도 넣어주더라고요. 수수료 엄청 내셨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낸 수수료를 이제 약간 리워드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000억 원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했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한 10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1,000억 원의 거래를 일으킨 거거든요. 이 회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수수료 다 내고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났죠. 이야, 신기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또 전문 투자자의 영역이니까 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생각을 당연하죠.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달러 투자의 역발상 버전도 있습니다. 원화 투자. 근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원화 자동적으로 원화를 갖고 있는 건데 원화 투자는 어떤 개념이에요? 원화 투자에 지금 몰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냥 원화 자산으로. 그러니까 달러가 없으신 분들은 네. 지금 본의 아니게 원화 투자에 모든 재산을 몰빵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 개념을 지금 같은 고환율 상황에서 하시면 좋은 게 지금은 달러를 사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달러 가격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를 샀는데 내릴 가능성이 훨씬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사실 저도 몰라요.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하지만 원화는 가치가 하락해 있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지금. 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원화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원화 투자 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됐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거래량을 일으켜서 이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투자든 가지고만 있으면 다시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해야 확정 수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원화 투자를 하는 팁을 드리면 내가 원화에 100% 만약에 내가 1억의 현금이 있어요. 그럼 내가 1억 원의 원화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딱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확정 수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분할 매도를 아까 제가 5%씩 분할 매도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지금 만약에 1,450원이다. 그러면 10원이 하락할 때마다 원화를 팔아서 수익을 얻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달러 가치의 상승이에요. 달러 가격의 상승이에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의 가격과 가치가 상승하는 개념이에요. 네.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내가 원화 투자했는데 환율이 하락해요? 그러면은 내가 내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도 올라가고. 네. 근데 여기 이때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없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더 없죠. 수익 실현을 해요. 근데 수익 실현을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원화를 매도하면 되는 거죠. 이제 원화를 5% 정도를 매도하는데 매도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달러의 매수가 곧 원화의 매도예요. 바꾸는 개념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달러를 매수하시면 그게 원화의 수익을 확정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럼 원화 가치 계속 올라가요? 그때마다 계속 확정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때는 원화를 다시 사요. 원화를 사는 행위는 달러를 매도하는 게 곧 원화를 사는 행위잖아요. 원화가 싸졌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 투자와 원화 투자를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 경계가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달러를 샀을 때는 이게 원화를 매도한 건지 원화를 매수했을 때는 달러를 매도한 건지가 저 혼자서도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어서 그냥 24시간 365일 계속 떨어지면서 하고 오르면 파고를 반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서 이제 현금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의 관점으로 원화를 그렇죠.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는 습관이 좀 가끔은 필요하기도 예. 하고요. 원화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예. 나느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 게임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예. 그러면은 예측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분할의 개념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화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달러 자산이 증가를 하게 돼요. 달러의 네. 수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달러 투자를 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그 수익이 원화가 늘어나는 구조로 그렇죠. 한국 사람 일어나거든요. 예. 그 두 가지를 양쪽에서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점을 잡아서 두 자산의 평균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를 이제 수익이 났는지를 이제 체크할 수는 있겠죠. 약간 이 복잡한 개념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 특히 이제 원화 자산에서 대부분 이제 노출이 됐을 테니까 일정 부분을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달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외국인,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달러로 환산을 해서 보면 그렇죠. 1,200원일 때 본 것, 1,400원일 때 보는 지수는 또 다를 수 있다. 또 이렇게 그렇죠. 관점을 좀 달리해서 예, 보는 예. 것도 필요한 맞습니다. 거고요. 엔화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엔화도 예측은 물론 좀 어려워요. 예. 타카이치 총리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중간 그 선거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의회 조기 해산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일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예. 오히려 그 이후에 엔화는 또 강세로 가더라고요. 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환율은 예측하는 게 아닌가 보다 또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 예, 그걸 제가 한 10년 가까이 느끼다 보니까 예. 저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 뭐 엔화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일본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뭔가 예측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예측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던지라 엔화 역시도 저는 그냥 내리면 나누어 사고요. 오르면 나누어 파는데 엔화는 약간 달러보다는 좀 접근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 투자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상황에 처했을 때 네. 이걸 뭐 금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이제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엔화는 이자를 안 줘요. 예, 이자를 안 주다 보니까 뭐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기다릴 수도 없고.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뭐 요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본에도 주식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일본 주식에 상장된 뭐 S&P 배당주. 500 ETF도 있을 테고. 아하. 예, 국채도 있을 테고. 예. 예, 저는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은 가능해요. 근데 엔화는 아무래도 달러보다는 좀 접근하기 힘든데 한 가지 제가 엔화 투자를 요즘은 제가 달러 투자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좀 바닥권에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 올타임 차트를 보더라도 약간 가격이 낮은 구간이고요. 신기하게도 이제 100엔당
1,200원 정도가 엔화도 중간 가격이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920원, 930원 요렇게 하잖아요, 100엔당. 네. 좀 낮은 구간에 있다는 거죠. 52주 중간가 이하로도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하면 웬만하면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화가 상대적으로 과거 평균 대비는 예, 좀 예. 약세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고, 이 역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균 회귀 관점에서 확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예, 예.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 엔화로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달러로 엔화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예, 예. 근데 그때 과거 평균 대비 어떤 게 더 약세인가를 예, 예. 보는 거예요. 예, 예. 저울질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교환하는 통화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보신 게 환율은 교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간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계속해서. 근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거래 회전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현금 흐름을 뽑아내는, 그래서 제가 막 이걸 채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투자로 보셔야지, 내가 뭔가를 예측을 해가지고 네. 뭐 투자해놓고 뭐 3개월 기다렸다 팔아야지, 뭐 이런 구조의 투자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통화로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관점 하나, 그 사이에 변동성을 활용하는 그렇죠. 관점 하나, 이런 식으로요. 예, 예. 박성현 대표와 함께 달러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요거를 직접 저희가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예, 하거든요. 예. 책에 이 구절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겠지만, 네. 제가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어허.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달러도 엔화도 스테이블 코인도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세요.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세요. 사실 그 분산 투자 개념이 예, 예. 뭐 주식으로 따지면 종목 분산도 되겠으나 시간을 분산하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참 그걸 어려워하죠. 예, 예. 일단 한 방에 들어가고 한 방에 챙기려는 마음. 분산 투자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좀 요령 좀 알려주세요. 아까 7번에 나눠서 사고 7번에 나눠서 판다라고 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자동화를 해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계한테 맡길 수는 있겠지만, 예, 예. 일반인의 눈높이로 본다면, 이게 이제 시스템이 네. 뭐 정확히 기계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겠다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 나를 바꾸고 통제하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5원 하락할 때마다 나는 20번 나눠서 이걸 사고, 또 해당 그 물량이 올라가면 그것만 수익 실현을 하고 할 거야. 되게 단순해요. 사실 이 책 안 읽어보셔도 그냥 이것만 지키실 수 있다면은 달러 투자, 엔화 투자, 스테이블 코인 투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쉬운 투자라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뭐 시스템이나 기계에다 맡기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마음을 먹기만 하더라도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할 거야 하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작동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게 투자 습관일 수 있고, 예. 그 투자 습관을 인간의 행동으로 다 하지 못한다면 환경을 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환경을 내가 이제 스스로 구축을 해 놓는 거죠. 예, 예.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사실 달러 투자라는 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원화 자산에 100% 노출되어 있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또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그 환율의 변동성을 키운다거나 원화 약세를 가져가는 주범이라고 또 인식을 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다변화하는 흐름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예, 예. 글로벌 시민으로서 오죽하면 회사 이름이 스플릿입니다. 나눠서 투자하라고. 스플릿 인베스트먼트 박성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